다시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은 근대 사상의 유입과 사회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근대 사상. 근대에 드러난 근대에 나타난 사상이라는 의미고, 사회운동.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여러 계층의 운동을 배울 거예요. 교과서 180, 182 먼저 참고해서 빈칸 꼭 채우고 수업 듣도록 합니다. 이 사회운동은 여러 계층이에요. 청년, 소년, 백정, 여성.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은 핵심이 다양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미음으로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 퇴치운동.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의 약자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쟁의고 소작쟁이랑 노동쟁이가 있었다. 학생운동은 욕심 만세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었다.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여성운동과 특별계층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사상, 근대의 사상이 확산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복벽주의를 넘어서 공화주의가 자리를 잡지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복벽주의에서 공화주의로 넘어간 이유가 뭐였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복벽주의에서 공화주의로 넘어간 계기는 딱 있었어요. 사실은 1910년대만 해도 복벽주의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었고,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단체가 거의 반반 나누어져 있었어.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벽주의라는 생각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무조건 공화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 있지요. 이 3.1운동 때문에 복벽주의에서 공화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때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그래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계기는 3.1운동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1917년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이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는데요. 이 대동단결선언 내용을 뒤에서 살펴볼게요. 국민주권의 공화주의 이념을 공식 문서화했다. 사회개조사상, 사회주의, 자유주의, 페미니즘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기서 나왔었네요. 선생님이 이거 하려고 한 건데, 복벽주의랑 공화주의, 왜 공화주의가 자리 잡았을까? 이유는 바로 3.1운동이다. 3.1운동 때의 대중의 힘을 우리는 모두 살펴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동단결선언 볼까요? 융희 황제가, 융희는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이 사용한 연호가 융희였거든.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이 삼보에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영토, 국민, 주권을 의미한다 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나라는 토지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됩니다.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다. 우리 동지는 완전히 상속자이니 저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민권이 발생한 때다.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 제국이 멸망한 날이 8월 29일이잖아. 국치일.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제국이 멸망한 것이고, 결국 그러면 백성의 나라가 생기게 된다라는 의미랑 같은 말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삼보가 영토, 국민, 주권을 의미한다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청년운동 이제 살펴볼게요. 청년, 젊은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 청년들이 3.1운동 이후에 민족의 의식이 높아졌대. 청년 학생의 역할이 새롭게 인식됐대. 청년 그리고 학생의 역할이 대두되는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지. 1924년에 요것
조선청년총동맹이 결성되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통합되고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지하고 일제의 식민교육에 맞서는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중요한 건 그냥 청년들이 조선청년총동맹을 결성해서 활동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한 건 몇 년대다? 1920년대다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청년총동맹 창립 보면 이리하여 비로소 대중을 기초로 하는 신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한 제2기 청년운동이 일어났다. 많은 의심에 의심이 거듭하여 침통한 범민을 맛볼 대로 맛보아 온 일반 민중은 이제야 과거보다 몇 배의 용기와 환희를 회복했다. 이리하여 대동단결의 신조를 굳세게 하는 동시에 전 조선 청년 총동맹의 기치를 든 것이다. 좋아요. 24년에 창립 기념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년이에요. 소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색깔을 바꿀게. 이걸로 할까? 좋아요. 소년. 년이 적다라는 거야. 어린 아이들을 뜻하지. 근데 어린 아이가 결국 나중에 뭐가 돼? 어른이 돼. 근데 왜 어린 아이를 무시하냐는 거야. 3.1운동 이후에 어린이의 관심이 높아집니다. 1920년 진주 지역에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주소년회를 조직해요. 천도교는 뭐였지? 동학이 바뀌게 된 거야. 이거 선생님이 글씨를 지어볼게요. 좋아요. 최재우라는 사람이 상시한 동학을 1905년에 3대 교주였던 손병희라는 사람이 계층합니다. 그래서 이 동학의 사상이 천도교로 돌아와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이 동학의 핵심 내용이었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 근데 이 인내천 사상을 보면 사람이 하늘인데 어린이도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천도교인들이. 요거는 이 소년운동은 천도교라는 종교가 바로 따라와야 합니다. 진주소년회가 조직되고요. 서울에서 방정환 등이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합니다. 방정환은 알고 있지요? 어린이날 만든 사람.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하고요. 잡지 어린이가 발간됩니다. 그리고 27년에 조선소년연합회가 결성한다.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진주소년회, 천도교소년회, 조선소년연합회. 그리고 중요한 것보다 알았으면 하는 것. 지금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5월 1일은 무슨 날이지? 5월 1일은 메이데이예요. 영어로는. 5월이 메이잖아. 5월의 날. 이건 5월 1일은 지금은 노동자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메이데이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날. 노동자들이 힘이 적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동 관련해서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배울 때, 전태일 열사를 배울 때 선생님이 노동, 그리고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형평운동이에요. 형평운동은 핵심이 누가라는 게 누구야? 형평운동을 전개한 사람은 누구냐면 백정이라는 계층이야. 가보개혁으로 사실 신분차별은 사라졌어. 신분제가 사라졌단 말이지. 가보개혁으로. 하지만 백정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어. 이들은 호적의 직업이 백정으로 기록되고요. 자녀의 학교 입학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차별받고요. 백정의 자식이 학교에 다니면 사람들이 학교를 안 다녀요.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백정이랑 같이 학교에 보내기 싫다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일도 일어나요. 진짜 차별받은 거지. 그럼 백정은 뭐냐? 고려시대 때는 일반 백성을 의미했어요. 일반 사람. 즉 지금 말하는 백성,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성은 일반 사람이었잖아. 고려시대 때는 일반 사람을 백정이라고 불렀어. 근데 조선 세종이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차별받는 사람을
화척이라고 불렀고, 따로 그 고려시대에 화척이라고 불렸고, 막 개나 돼지를 죽이는, 동물을 죽이는 사람들 또는 자기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화척이라고 해서 되게 차별받았는데, 세종대왕이 너무 이들이 차별이 안타까운 거야. 얘네도 똑같은 일반 민인데 자기가 보기엔. 그래서 세종이 이 화척이라는 사람한테 백정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야, 너네도 백정이야. 너네도 내 입장에서는 백정이야 라고 부르니까 일반 이 사람들이 되게 짜증나는 거야. 엥? 얘네를 백정이라고 부른다고? 아, 그러면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 당시에 세종대왕의 배려는 좋은 의미였는데, 백정이라는 그냥 일반 대중을 뜻하는 백정이라는 단어가 결국 또 차별받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기존의 백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다른 호칭을 사용하고 백성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근데 동학농민 운동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백정이 쓰는 페랭이를 없애자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걸 봤을 때 백정들이 끊임없이 차별받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지. 근데 그래서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를 주장하는 형평운동을 펼쳐요. 이거는 저울을 잰다라는 의미가 형이라는 단어거든. 그래서 저울처럼 우리는 사람이 공평하다. 여기 형평이 써있지요. 형, 평 이렇게. 이 글씨를 보면 형평운동임을 알아야 돼. 이 형평운동은 이 문장이 제일 많이 나와.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했다. 진주라는 지역으로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전주에 살아서 전주랑 진주를 구분하지만 이 남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주랑 진주랑 헷갈려해요. 되게 웃기지. 전주랑 진주랑 아예 다른데, 우리는 전라도고 여기는 경상도인데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마치 여러분 중에는 충주와 청주를 구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비슷하지만 선생님이 어그로를 좀 끌었는데, 진주에서 시작했다는 게 의미 있어요. 우리 돌아보면, 복습해보면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서 시작했지? 어디서 누가? 대구에서 서상돈이 시작했고,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이 시작했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어디에서 누가? 이거는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는 알아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해서 1925년에는 본부를 서울로 옮기고 요것 형평사 전조선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돼요. 어쨌든 일단은 형평운동의 창립하는 취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글 보면 형평운동이면 쉽게 알아요. 평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근본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권장하며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사의 주된 뜻이다. 이 본사를 밑줄 쳤을 때 조선 형평사임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떤 지위와 어떤 압박을 받아왔던가? 천하고 가난하고 열악하고 비천하고 굴종한 자는 누구였던가? 아, 그것은 우리 백정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런 비극에 대해 이 사회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면서 백정, 직업의 구별이 있다고 하면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자 우리만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정 우리가 차별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자리에서 백성들은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자녀의 동등한 교육, 모든 회원의 단결, 사회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어요. 되게 확장했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조직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익단체로 바뀌게 돼요. 마지막 여성운동이에요. 선생님이 여성운동 나오면 되게 강조했지요. 왜냐면 우리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어머니는 여성이었고요. 우리는 대부분 결혼을 할 것이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여성이라는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려면 여성의 역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운동 당연히 한 문제 낼 거예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 해방을 목표로 여성단체가 결성됩니다. 선생님이 나혜석의 경희라는 책을 읽도록 파일을 올려줄 거예요. 이 파일 읽으면서 이 책 꼭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읽은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도록 할게요. 1920년대 초 조선여자청년회, 조선여자교육회, 조선여자기독교 청년회 연합회 등이 조직되는데요. 이 단체는 그냥 1920년대에 활동했다 정도만 알면 돼요.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개조와 신문화 건설을 위해서 여성의 계몽과 교육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요. 문맹퇴치, 생활개선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 우리 EX가 아니라 우리 참고로 최초의 여성단체는 뭐였지? 맞아요. 찬양회였지. 우리 학교 애들은 알고 있어야겠지. 좋아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보고 나서 넘길게요.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조선 여성 동호회 등 사회주의 계열 단체도 조직됐고요. 여성 해방, 그리고 청년 여자의 단결, 청년 여자의 대중적 교양, 조직적 훈련을 방침으로 여성 해방과 사회주의 운동을 결합하려고 노력합니다. 여성 해방이라고 함은 여성이 집에만 얽혀 있고 여성의 사회생활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야. 다른 게 아니라, 알겠니? 조직적 훈련 이런 내용이 여성 해방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이 여성을 가정에만 매여있는, 가사 업무에만 매여있는 이 여성을 탈피시키려고 하는 거지. 원하지 않아도 가사에만 매달려야 했으니까. 조선 여성 동호회 강령 보면 사회 진화 법칙에 의해 신사회의 건설, 여성해방 운동의 이팔 일꾼의 양성과 훈련을 기함. 보내는 조선 여성해방 운동에 참가할 여성의 단결을 기함. 그리고 여성운동의 가장 큰 단체는 이 단체예요. 이 단체는 근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의. 5월 신관의 결성에 자극을 받아서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협동단체인 근우회가 창립됩니다. 이 신관의 자매단체인데요. 신관회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그때 우리 살펴보도록 하자. 신관회의 세트입니다. 근우회. 기간지 근우를 발간하고 순회 강연을 열어서 여성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노동, 농민운동 등 사회운동가의 연대를 모색해요. 요거 되게 의미 있어요. 순회 강연. 계속해서 여성들아, 너네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너네가 원하지도 않고 사회활동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박혀있는 게 말이 되냐? 너네 남성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식으로 강연회를 전개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근후에는 중앙상무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결의한다. 제1조선 노동자를 쫓아낸 것에 대해 내무성에 항의문을 발송하고 도쿄지회로 하여금 직접 활동케 했다. 전주 여고보 퇴학 처분권은 사회교양을 위한 반조직에 관한 것이니 퇴학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교의 처분해제 권고문을 송달함.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성들의 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것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니까 즉 여러 계층의 활동들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은 우리말과 우리 역사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온라인 수업이라고 잘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
온라인 수업 본인이 안 들으면 본인이 손해고 나중에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분명히 이 시간들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시간들 여러분이 의미 있게 써야 의미 있게 지나갑니다. 의미 없게 쓰면 의미 없게 지나가요. 진짜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